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최대 300원까지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인상 이유인데요. 그런데 요금 인상 불똥이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서울시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어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어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새누리원 대표가 오늘 국제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네. 근데 야당에서도 박수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마디는 세월호였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희생자인 허다윤 양의 이름을 부르며 세월호 인양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겠다며 좌클릭 경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정통 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면서 야당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연설을 끝내면서는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승민 대표의 합의의 정치 제안에 공감한다고 이례적으로 긍정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 대표의 연설에 대해 꼭 당의 방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선긋기에 나서 미묘한 기류를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요. 한 네티즌은 싸우는 정치, 진영 논리는 이제 그만하자는 게 유 원내대표의 뜻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유승민 의원을 격려했고 다른 네티즌은 선거 다가왔으니 이런 부드러운 모습 보이다. 끝나면 도로 원상태로 복귀할 것이다. 한두 번 속내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진보 보수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네네. 보수단체 대표들이 이 집회를 갖고 세월호 인양에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 인양 과정이 위험하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유청년연합, 공정사회 실천연대 등 보수단체 대표들은 어제 서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은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단체들은 선체 인양 비용이 최대 2천억 원가량 드는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선체 침몰 지점에 유속이 빨라 인양 작업을 하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관련해서 언론과 여야에서 인양이 결정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과대 해석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로 진상규명이 마무리됐다면서 선체 인양을 원한다면 유가족이 보상금 등 자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진보단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 개 진보단체가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도 어제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인양 여부의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세월호 인양은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기술 검토와 여론 수렴은 이미 결론이 났고 국민의 70% 이상이 인양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 등 소속 인사 8명은 어제부터 세월호 인양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티즌들도 양분되어서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보수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라는 탈을 쓴 짐승이라며 보수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라고 이들을 맹비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세월호 유족의 갑질과 진보단체의 땡깡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제는 세월호를 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학기를 맞아서 강남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학군 일대에 위장 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부유층 자녀와 인맥을 쌓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네요. 네, 좀 씁쓸한 소식이죠. 7일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도성초등학교는 3월 말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7.5명으로 초가밀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입학한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는 39.5명에 달해 서울 전체 초등학교 평균 24명, 강남구 평균 25.6명과 비교해도 턱없이 많은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이 이처럼 많은 것은 위장 전입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학교 인근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학생 수가 많아서 도성초와 도곡초 배정 학군으로 나뉘는데 학부모들이 자녀를 도성초에 보내기 위해 도성초 학군 내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도성초와 불과 400m 떨어진 도곡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24.1명에 불과합니다. 학부모들이 불법 행위인 위장 전입을 하면서까지 도성초에 자녀를 보내려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있는 집 자녀들끼리 인적 관계망을 쌓도록 하겠다는 부모들의 욕망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도성초 주변에는 매매가가 10억 원 안팎인 아파트가 몰려있지만 도곡초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죠.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네.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장관, 금융위원장, 감사원장 등 우리나라 상류층 인사들이 너도 나도 위장 전입을 해서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이런 불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티즌들은 냉소적인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위장 전입은 필수인데 국민들에게 위장 전입 많이 하라고 장려해야지 뭔 단속이냐라는 의견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 차별과 멸시, 황금 만능주의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며 이런 세태가 씁쓸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였습니다. 네, 서울시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아니, 요즘 60대가 노인입니까? 75세부터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23번님 의견이시군요. 어르신들 요금은 반값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75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서울시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인데요. 곳곳에 돌발 구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철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이 고장차 구간을 지나서도 올림픽대교까지는 속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권까지 시속 20-30km 정도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을 앞두고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성산램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종로 외곽 쪽으로 종로 2가에서 용두동 사거리까지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고 신촌로가 외곽 방면으로 아현교차로에서 신촌교차로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속도가 툭 떨어져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고역을 치렀던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초 의도했던 세법 개정 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재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회견까지 오셨더군요. 네,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정부가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네. 국민들을 속인 것이 있죠. 우선 이것이 재정 문제가 어려우니까 네.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출발한 거고 이건 이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담배세 올렸죠. 주민 자동차세 또 올리려다가 이 역풍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죠. 하여튼 재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한 게 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5,500만 원 미만은 세부담이 없고 7천만 원까지는 부담이 있어도 2, 3만 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담이 있어도 소액이고 또 그렇게 늘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봉급 생활자 중에 세금 내는 분들 중에 53%를 증세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져야 되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 또 이 국민을 또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네. 완전히 세제를 누더기로 만든 거예요. 특히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2, 3만 원밖에 안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부 5,500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만 지금 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때우는 식의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거고 특히 국민을 두 번씩이나 우롱한 거고 앞으로도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판하신 거로군요. 네네. 그런데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말에 의하면 그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 들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 말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정말로 눈속임이죠.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국민들 이제 봉급생활자 중에 2,500만 원 수입 미만은 네. 세금을 안 냅니다. 예, 예. 그래서 과세 미달자거든요. 예. 이분들이 867만 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현행세법 개정 이전이나 지금이나 867만 명은 세금을 대부분이 안 내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85%라 그러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네. 세금 내시는 분 중에 몇 퍼센트가 늘었냐를 봐야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포함시켜 갖고 85%안 늘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네. 2,500만 원 이상 또 5,500만 원 미만 여기 요 구간에 세금을 내신 분들이 194만 명이에요. 세금이 늘어난 분이. 네. 그러면 492만 명이 그 구간에 해당하는데 2,500에서 5,500 사이에 이 중에 194만 명이 세금을 냈으면 요 구간만 40%가 부담이 증가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15%만 증가하고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속이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말 정산 보완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정부가 이 현에 문제가 됐던 연말정산 대란 사건을 야기시켰던 현재 세법, 예. 어저께 대안 말고 예. 그 현재 세법이 예. 결과를 보니 정부가 이 통계를 내보니 애당초 정부가 냈던 현행안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85%는 늘지 않았는데 네. 왜 난리냐 이런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85%가 세부담이 안 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원래 세금 안 냈던 사람 867만 명을 포함시켜서 85%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네. 어쨌든 간에 연말 정산으로 오늘 보완하겠다는 조치에 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이겁니다. 네. 우선 이럴 것을 1년을 그 아우성을 치게 만들고 완전히 세정을 농단하게 만들고 네. 정부의 조세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네.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고 예. 머릿수 많은 국민들에게 증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네. 이게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 난리를 치고 국민들을 우롱해 놓고 또 어저께 발표한 것도 통계를 속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놓은 대책도 우선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러면은 이 세정농단 사건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정부의 애당초 약속이었던 7천만 원 이하의 2, 3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중소득층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애당초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정부의 애당초 약속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어제 온 보완책도 5,500에서 7천만 원 구간의 보완책은 없단 말이죠. 네. 뭐 일부 빼고는. 그래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재정이 부족한데 저부담하고 있는 초대기업이나 이런 문제를 보호만 하고 성역으로 놔두니까 어디선가 돈을 예산을 충당해야 되니까 자꾸 이런 데 손대는 거고 네. 그래서 어제도 미봉책에 불과한 이 안을 갖고 온 겁니다. 네. 오늘 말이죠. 네. 유승민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할 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진일보한 그런 발언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환영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 최재성 의원님이랑 여러분들께서는 범국민 조세개혁 특위로 구성하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오늘 유승민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세금과 이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새누리당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조세정과 또 복지와 또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겠고요. 특히 법인세 성형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놔두고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부담을 하고 있고 대기업은 저부담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세금을 OECD 평균 80% 수준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건드릴 게 아니고 OECD 법인세의 절반밖에 안 내고 있는 법인세 부분을 건드려야 이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라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어차피 또 토론하시게 될 텐데요. 네. 최 의원님께서도 소득세법 개정안 내시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00 이상의 죄 없는 중소득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고요. 현행법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설령 증세를 하더라도 안 내고 있는 이 저부담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걸 대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낸 대안은 이 구간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지금 이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그러니까 교육비, 의료비와 같이 소득 보장형은 소득공제로 가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보조시키고 소득공제의 최대의 맹점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진이 좀 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연말정산에 있어서 감면 총 한도가 지금 2,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도 2,500만 원 이상은 이 감면 총액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걸 이제 부자들의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낮추는 그래서 역진을 방지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득공제, 보조세액공제 플러스 역진 방지책 이게 제가 만든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하시겠군요. 저기 말이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 당내 원내 대표 경선이 5월 7일에 있는데요. 그 출마하십니까? 전 아주 이게 질문지 없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숙고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숙고 중이다. 네네. 숙고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물론이고요. 외교 청서를 통해서 우리 땅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짓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당정이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시죠.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랑 회동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오늘 한 거는 이제 외통위 차원의 당정 간담회인데요. 사실은 전체 회의를 했으면 했는데 그 야당이 응하지 않아서 그냥 새누리당 의원하고만 당정 협의를 했어요. 야당은 왜 응하지 않았답니까? 뭐 저 대정부 질문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좀 그 내부적으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외교 현안이 지금 긴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저희 새누리당 의원만이라도 먼저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현황 설명을 듣고 대책을 협의하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긴급 그 당정 간담회를 가졌고요. 외교부 장관은 그 일본의 역사 도발 문제하고요. 또 최근에 그 유네스코의 그 일제에 강제 동원된 뭐 탄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와 관련한 또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이 최근에 타결됐는데 예. 그것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 이런 것들을 의논했습니다. 네. 일본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해서는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지금 최근에 4월 6일 날 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 있었고요. 예. 4월 7일은 외교 청서가 있었는데 예. 저희는 그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특히 이번에 독도 도발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외교 청소는 그냥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하는 정도인데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네. 이렇게 쓴 교과서가 아주 대폭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하여튼 정부로서 지금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만 얘기합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 이런 독도 문제를 자꾸 할 때 예. 그 일본의 의도는 이것을 어떻게든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화하려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네. 대응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기본 입장이죠. 예. 그래서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고 네. 또 최근에는 독도 관련 홍보 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보내고 네. 국회에서도 이제 결의안을 내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러한 그 과거에 했던 그 행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좀 미흡하다 하는 인식들이 국민들한테 있고 네, 네. 오늘 사실 우리가 불러서 얘기한 것도 이 국회에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다양하고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좀 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외교부 장관은 공감을 하던가요? 공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수단으로 네. 그 정부 내에 그 대일 외교를 전담할 그 태스크포스를 좀 설치해라. 네. 지금 북핵 문제는 외교부 내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일본은 물론 이제 과 차원이나 무슨 팀 차원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좀 더 고위직에서 할 수 있는 그 태스크포스를 설치를 해서 네. 좀 대일 문제를 좀 아주 적극 대응해라. 네. 좀 더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라 하는 얘기를 했고 네. 그 외교부 장관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말씀하신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으로 네. 일본의 자기네들의 그 무슨 발전상을 보여줄 근대화 역사라고 아마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탄광가이라든가 그런 걸 등재하려고 했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보니까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산업 시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그 산업유산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게 추세랍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23개의 시설을 등재 신청했는데요. 네. 그중에 7개가 일제 강점 시기에 우리 국민이 강제 동원된 탄광이라든지 제철소라든지 조선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 막으려는 저희 그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게 그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라는 게 민간 자문기구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미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 3월에 예. 그 결과는 5월 중순에 밝혀진다 그러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그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비해서 지금 정부는 열심히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네. 근데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서 네. 정부하고 국회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국회 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마련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네. 일본이 이렇게 이 과거사 바꾸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미국의 이 태도가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베 총리가 한 말, 네. 그러니까 일본과 위안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한 말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도 과거사 발언 논란도 있었고요. 그거 좀 수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보도된 것만 보면은 예. 그 충분히 이제 우려할 만한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일본의 역사 수종주의적 그 자세 때문에 그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잘 안 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잘 안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미국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신매매 발언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네. 그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성을 목적으로 행해진 여성 인신매매다 하는 그 개념 규정을 명확히 밝혔어요. 네. 그게 일본군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네. 적어도 미국이 현재 일본의 그러한 역사 수정주의적 자세를 지지하거나 용인하지는 않는다 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네. 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 점에 관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되는 데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예. 적극적인 협상, 그러니까 압박과 협상이라는 투 트랙이 성과를 거뒀다 아하. 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나름대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그 원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우리는 이런과 다르다 이렇게 손을 쫙 긋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르죠. 왜냐하면 이란은 네. 현재 하고 있는 원자력 활동을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못하게 한 거고요. 예. 북한은 이미 핵실험도 3차례나 했고 자기네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란은 뭘 새롭게 가지려는 걸 못 가지게 한 거고요. 네. 북한은 갖고 있는 거를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다릅니다. 네. 예,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북한하고도 저희가 20년 넘게 이 핵 문제를 관련한 교섭을 했는데 예. 경제 지원만 갖고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깨달은 교훈이거든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역시 우리도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투트랙인데요. 네. 대북 제재를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네. 여긴 중국의 협조가 기묘한데 그래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요. 예. 그래서 이런 양자 제재 그리고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북한이 그것에 못 견뎌서 핵을 포기하거나 또는 최소한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지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북한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핵 교섭을 빨리 재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북한을 제외한 5자를 통해서 6자로 가거나 예. 아니면 6자로 바로 가거나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인 그 교섭력을 행사하느냐에 딸려 있는데 그래서 북한과도 대화를 통해서 네. 계속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 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그 핵 포기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대화가 상당 기간 부재하는 동안에 네.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됐다는 데서 네. 우리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미국도 적극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네. 주도적인 노력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네. 외교력이죠. 그것이 더 외교력이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네.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꽃보다 2588.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서울시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어르신 공경 차원에서 무상 이용은 계속하고 기타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9912번님 의견이시고요. 75세로 조정해야 하고 65세 이상은 하위 20% 정도만 무임승차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데도 무료라니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4324번님 의견입니다. 9호선은 목숨 걸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임승차 지원을 줄여서 열차 증차나 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944번님 의견입니다.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